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어제 청와대에서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국민이 315일 만에 풀려났다는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이것은 또 하나의 이 정부의 쇼가 진행이 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왜냐? 이 실력과 내실이 없는 깡통 정권, 문제 해결 능력은 없으면서 그저 이 조그만 것을 생색내는 데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쇼 정권, 코스프레 정권, 홍보 정권, 이런 것을 또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,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. 315일 10달이나 돼서야 인질이 풀려났고,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유관국들과 협력을 해서 조속히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, 그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 엉뚱한 리비아의 양대 세력 중에서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통합 정부를 통해서 석방 교섭을 했는데, 왜냐하면 이제 납치한 이 세력이 리비아의 범죄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, 자, 그런데 이번에 이 결정적으로 석방 지원에 도움을 줬던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제 무함마드 왕세제 측이 접촉한 이 대상은 서부의 통합정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는 동부의 리비아 국민군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정부는 엉뚱한 채널을 통해서 헛발질을 해댄 것입니다. 그래 놓고 이번에 석방에 돈을 얼마나 줬을지 또 모르는 일이죠. 왜냐, 인질 석방과 관련된 이 자금 제공은 비밀에 붙이는 것이 국제 관례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릅니다. 결국은 315일 만에 이 한국 정부의 스스로의 능력은 거의 없고 UAE를 통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석방을 성사시키고 또 그 뒷 배경에는 돈이 있는 이런 식의 문제 해결 상황. 아니, 이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카메라 앞에 서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까? 무슨 자랑이라고? 이것은 외교부의 대변인 정도가 발표를 하면 딱 맞는 일입니다. 국제사회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기자들의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처지도 못 되고 쉬쉬하면서 그저 국민이 알아야 되는 필요한 내용만 딱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을 저런 식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또 광을 내려고 홍보쇼를 했습니다.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나라의 외교 안보 남북 관계를 망가뜨려 놓은 실력 없는 비전문가의 대표적인 격입니다. 왜냐? 그는 원래 이 미국 통일인데 경제 쪽입니다. 경제. 주미 대사관의 경제공사를 지낸 인물이고 북한의 핵이라든가 또는 미사일 같은 재래식 전력 그리고 또 북한의 가본 적도 없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식이 별로 없고 그동안의 외교관의 경력을 통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접촉하고 경험을 쌓던 일이 거의 없는 경제통입니다.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외교안보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4대국 외교를 포함을 해서 많은 외교가 망가지고 있고 남북관계는 그저 도발의 인질이 돼서 포중이나 하려고 하고 완전히 북한에게 호구를 잡혀서 목줄에 꿰인 이 강아지처럼 이 정권은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.
시청자 여러분, 이 정권에 내실은 없고 실력은 없는 깡통 정권이면서 홍보에 요란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케이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닙니다. 자, 지금은 물러난 임종석 전 비서실장,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에 관련 장관 등을 대동하고 전방 지역의 지뢰 제거 현장이라는 데를 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군복을 입고 전방 사단장에게 브리핑을 받고 뭐 코멘트를 하고 이 난리쇼 블루스를 쳤던 임종석. 반국가적인 행위로,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로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이 임종석이 아니 무슨 양심이 있어서 그 전방 가서 선글라스 끼고 쇼를 합니까? 5.16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의 선글라스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습니까? 조국 민정수석이 얼마나 이 페이스북 여기에 빠져서 대통령의 참모라는 사람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 대통령의 참모입니다. 대통령의 참모 비서는 뒤에서 열심히 정책 조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도이자 관례인데, 아니 뭐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저 정도 사안에 관해서 전면에 나서서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마치 무슨 뭐 이 거의 돈 주고 빼낸 뭐 315일 만에 이 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서 저 따위의 홍보쇼를 하겠습니까? 아, 정말이지 이 정부의 아마추어 깡통의 끝은 어디인지, 깡통의 바닥은 어디인지 정말이지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조롱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개탄스럽기도 하고, 아,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고. 시청자 여러분, 이 좌파 정권의 깡통 홍보쇼 이 DNA는 문재인 정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전에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저는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옆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.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밑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의 김만복 국정원장,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 이 샘물교회 인질 사태 때 현장에 가서 무슨 석방 교섭을 한답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석방 인질들이 풀려난 이후에 석방의 이 한국 측의 협상 대표를 맡았던 국정원 요원, 선글라스 쓴 국정원 요원의 신분을 노출시켜가면서 자신의 신분도 노출을 해가면서 요란하게 홍보쇼를 하는 장면입니다. (23명이) 납치가 됐고 2명이 살해당했으며 21명이 풀려났는데,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을 겁니다. 원래 이 국제 테러 단체와의 인질 석방 교섭, 특히 몸값 흥정 이런 것들은 사실 세계 이 선진국들에게는 사실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더군다나 저런 현장에 국정원장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차장이나 국장급을 보내서 현지에서 지휘를 하도록 해야지. 왜냐, 국정원장이 오는 것 자체가 인질범들에게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그 몸값 흥정에 이 몸값을 잔뜩 올리고 자신들이 어떤 그 협상의 지렛대를 가지게 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도 가서 조용히, 만약에 갔다면 조용히 뒤에서 하고 자신의 존재와 이 협상 대표 존재는 다 숨기고 비밀리에 돌아와야지. 요란하게 비행기에 타서 옆에 선글라스를 낀 협상 대표를 앉히고 또 국정원은
김만복 원장이 인질석방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잔뜩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, 야, 이 모든 쇼가 왜 벌어졌느냐? 김만복 원장이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기장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이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홍보쇼를 하고, 나중에 실제로 새누리당에 또 이 좌파 정권의 국정원장이 또 우파 정권에서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, 왜냐, 부산 기장 지역이니까 말이죠. 새누리당의 팩스로 입당 원서를 보내는 이런 정신 해체적인 행위를 했던 인물입니다.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나 이름이 김만복이니 천만다행이지, 만약에 백만복이나 천만복이었다면 이 나라와 국정원의 이 나라의 국정원이 어떻게 됐겠는가. 이 깡통 홍보쇼의 DNA, 좌파 정권의 DNA,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깡통 홍보쇼를 봐야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